지금 우리 홀더 여러분들의 심정이 딱 이럴 것 같습니다. 소송도 다 끝났는데 대체 왜 내리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시장 전체가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거고 모든 건 트럼프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플이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시장의 뒷받침 없이는 시너지가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하지만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라는 카드는 시장 자체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호재보다도 더 강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보편 관세가 아닌 상호 관세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쪽을 택했던 간에 재료 소멸로 인식하고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 거라는 작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기엔 어렵죠.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는 이유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의 엄청난 부채 때문입니다. 리파이낸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금 상환을 위해서 다시 자금을 조달한다 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처한 상황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신 리파이낸싱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자율이 너무 높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4% 이상의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제는 경제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공언했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죠. 사실 연준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은 연준의 스토리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제동을 걸었죠. 관세라는 카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에너지와 원자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를 높이게 되는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생산자 물가의 상승은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간 유심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다시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트럼프는 애초에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가 싶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의도적으로 시장의 불안을 조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정부 부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다름 아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지표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사실상 미국 기업들의 채권이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기본이 되는 이자율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미국 채권의 이자율이 하락해야 전체적으로 금리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죠. 채권의 이자율을 낮추는 건 수요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미국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높아지고 이자율은 낮아지게 되고 미국 채권의 수요가 없을 경우엔 가격은 하락하고 지급하는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죠.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된 이자율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던져놓고 가격을 하락시킨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가격에 물량을 모아야겠죠?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자금이 시장에 투입이 될 텐데 단돈 10원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투입되는 금액에 따라 수량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의도적으로 시장의 불안을 조성하고 뒤에서는 꾸준히 코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투자 시장이라는 건 결국 물량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 모으며 찬양하는 것도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도 있지만 이미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분명한 건 지금이 바로 리플 물량을 늘려야 하는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달러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고 있고 그 위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에는 완강히 선을 그었어요. 바로 그 CBDC의 대체자로 급부상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 스테이블 코인의 중심에 리플 USD가 있고 리플 USD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생각대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맞다면 최종적으로는 리플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같은 시기에 그냥 멍하니 계좌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씩 리플 물량을 늘려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저 단순히 리플의 평단이 얼마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불과 1년 뒤 혹은 2년 뒤엔 리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코인으로 시드를 불려서 리플 물량을 늘리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시장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오히려 패닉에 가까운 매도세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조정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 우리는 2025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던 월급쟁이의 삶에서 쳇바퀴 굴리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신 분들 정말 많았을 텐데요. 솔직히 저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그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크립토 시장의 여러 코인들 자료 분석과 실시간 경제 시황도 봐가면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드디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의 몇 안 되는 절호의 기회가 제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떡하니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정말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일 영상을 챙겨봐 주시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찾아낸 이런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코인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모두 공개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고 지금은 트럼프의 칼이 되어 선봉에 서서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고요. 일론 머스크와 더불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그리고 트럼프까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의 밈코인의 생태계가 탄생한 바탕과 기틀을 마련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현재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와 매우 밀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덕분이죠. 지금 그 누구보다 트럼프의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고 정부 효율부라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트럼프의 칼이 되어 연일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고점 대비 50%가 하락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여전히 트럼프와의 우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다양한 지지 활동을 해왔고 트럼프의 선거 유세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트럼프를 위한 찬조 연설은 물론 미국 대선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던 펜실베니아주에서 단독 선거 유세까지 진행을 했었죠. 심지어 머스크 본인이 만든 정치 기부 단체인 아메리카팩을 통해서 수백억 건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도지파더로 불리웠던 일론 머스크는 크립토 시장에서 많은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죠. 거침없는 발언과 행동들로 테슬라는 물론 도지코인의 가격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무려 7조 달러의 부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7조 달러에 달하는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연장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게 되죠. 미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국채나 금 혹은 우량 기업의 채권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의 경우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때 10년물 이자율이 무려 4.9%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은 쉽게 말하면 지금의 100만 원과 10년 뒤의 100만 원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 감소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자를 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사람들이 10년물 채권을 많이 매수하면 이자율은 내려가고 사람들이 10년물 채권을 많이 매도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자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향 조정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왜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오직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동맹국들에게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을 강매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숨은 의도는 연준을 압박해서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기 위함이죠. 지금 트럼프는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무려 7조 달러의 채무를 더 낮은 이율로 재연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장을 크게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본인의 취임식 하루 전에 오피셜 트럼프라는 밈코인을 발행할 정도로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트럼프가 미국의 국채 문제와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인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트럼프가 소유한 일부 재단의 지갑 주소인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양의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갑작스럽게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정말 이상한 코인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트럼프 재단에서 의도적으로 모아나가고 있는 바로 그 코인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찾아보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함께 엮여 있다는 부분도 알 수 있었고 국채를 소각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에서 트럼프의 정책적인 부분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세를 통해 시장을 뒤흔들고 동맹국들에게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을 압박할 정도로 트럼프는 지금 매우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시장의 침체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맷집을 진행하고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전략을 통해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전략까지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방금 보셨던 바로 이 종목을 저도 매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단기간의 상승은 물론이고 트럼프의 추진력을 생각했을 땐 트럼프 행정부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다음번 미국 대선까지 꾸준한 우상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영상을 사칭하는 유료방 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 나름의 검증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 번호 010-7685-9854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7685-9854 이 번호로 문자로 트럼프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인 거 한눈에 알아보고 바로 답장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렵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들 제가 준비한 종목으로 꼭 인생 역전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